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그럼 지난 시간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도와 관련된 물리량이었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 h는 기준 면으로부터의 높이였고요. 용철과 같이 단성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형태로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 위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릴 겁니다. 떨어지는 동안에는 EP,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EK, 운동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질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높이를 H라고 하고요. 야구공의 질량은 M입니다.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었을 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군요. 자, 이 상황에서 공이 중력을 받아서 점점 가속되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를 높이를 h1, 속도를 v1이라 두겠습니다.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1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겠군요. 저 공이 좀 더 낙하해서 이 위치에 왔을 때 높이를 h2라고 하고요. 속도를 v2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mgh2가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0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요. 이때 속도를 v3라고 하면 2분의 1 v3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세 번째 상황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위치에서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죠? 네, 그렇죠. mg입니다. 자, 그럼 중력이 공에 일을 하겠죠. 힘은 mg고요. 이동 거리는 자, 현재 h1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h2 높이까지 왔을 때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 연두색만큼의 길이기 때문에 h1-h2가 되겠죠. 자, 중력을 mg만큼 받고 있고 이동 거리는 h1에서 h2를 뺀 만큼이기 때문에 중력의 한일 w는 mg h1-h2가 되죠. 자, 이 식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h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h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w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식을 다시 좀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잘 살펴보시면 자, H1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H2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럼 위치마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표현했던 이 자료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 제일 꼭대기에서 mgh와 이 0을 더한 값이 어떤 a 값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h1에서 이 두 개를 더한 값 또한 a 값을 가져야 되고요. h2 위치에서도 a 값,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도 a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상황에서든 보존이 되는 걸까요? 자, 캡틴 아메리카가 버스를 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버스의 바닥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원자나 분자들이 진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이 녀석들이 결국 열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다시 열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마찰이 있는 곳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을 봅시다. 이 다이버는 아래로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은 일정한 속도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정한 속도라는 것의 의미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일정하게 떨어지는 와중에 특정한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숫자로 넣어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각각 1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20이 되겠죠. 근데 이 다이버가 이만큼 낙하한 뒤에 위치 에너지는 8로 줄었습니다. 만약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늘어야만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10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경우 또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한 연 에너지가 이만큼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듯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마찰력이 없는 상황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이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 혹은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은 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